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업종 강의, 오늘은 코스닥 음식료 담배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256이죠. 코스닥의 어떤 주변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하는 사업들이 음식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식과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주류 기업이라든지 또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건강식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음식료 담배고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관련한 어떤 그런 사료를 제조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육류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테마나 개별 기업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접근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수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음식료 담배 업종이죠. 국순당부터 뭐 네이처셀,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죠. 네이처셀이나 이런 기업들은. 예, 그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뉴트리바이오텍, 대주산업, 동우팜, 투테이블, 메일유업. 메일유업이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쭉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이지바이오, 그리고 또 창해 에탄올, 이런 것들은 주류 에탄올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죠. 닭고기 관련주인 체리브로, 하림은 모두 잘 아시죠. 그리고 뭐 풍국주정 테마로도 움직이는, 수소차 테마로도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 뭐 사료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에 넣어봤습니다. 종목 코드, 그리고 종목명, 주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기업들이 쭉 나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촐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업종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그래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어떤 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료, 뭐 특수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주가가 상승하고 그러죠. 그런 흐름들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정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또 수소차 관련한 그런 테마로도 움직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림은 닭고기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하림은 어떤 그 특수한 흐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체리브로 역시 닭고기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지바이오, 역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니크라든지 팜스토리, 정다운, 이지팜스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흐름과도 또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사이언스,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메일유업은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중국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흐름이 정말 크게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관심을 가질만 하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주가의 흐름은 또 바이오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뭐 줄기세포 관련주라든지 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종의 흐름을 볼까요? 자, 네, 음식료 담배 업종 길게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면은 같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요.
업종에 있는 이 종목들 자체가 어떤 그 큰 흐름을 IT 관련주들처럼 뭐 엄청나게 그런 등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는 지수가 가면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요. 또 테마가 움직였을 때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죠. 가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소액으로 묻어둘 만한 종목들이 있는 또 업종이 음식료 담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네이처셀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업종을 폭발시키죠. 그래서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일유업은 메일유업 홀딩스와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요. 어쨌든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또 중국의 어떤 뭐 산화 제한 정책이 또 해제되는 그런 흐름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사이언스는 아직도 신규주의 성격이 있는데요. 기업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또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국주정은 수소차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소액으로 접근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이죠. 자, 하림인데요. 하림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하림홀딩스를 보면은 긴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자, 네. 지금 네, 일단 하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특징일까요? 하림은 닭고기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성수기죠. 뭐 무더운 여름에 치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름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름이 성수기인 이런 기업들은 원래 매수를 하는 게 겨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겨울에. 그래서 성수기인 그 계절보다 훨씬 전에 겨울에 매수를 하고 여름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겨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그 봄의 주가가 겨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겨울이고 봄이죠. 그리고 역시 겨울이고 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흐름들을 쭉 살펴보시다 보면은 겨울, 봄 어떻습니까? 겨울 그리고 여름까지 상승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겨울의 주가보다 확실히 봄의 주가가 강하죠. 특별히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지만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겨울 그리고 봄에 주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하림이라는 이 종목은 이런 독특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수가 정말 크게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또 계절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업들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은 또 특수한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식품 바이오 기업들과 또 모여있는 상태고요. 주류, 사료, 건강식품 등의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어떤 그런 흐름에 의해서도 움직이고요. 어떤 테마에 의해서도 움직입니다. 업종의 전반적인 특별한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떤 그 종목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개별 기업들의 흐름이 좋아진다거나 또 테마가 움직인다거나 그랬을 때 움직이는 업종이 바로 음식료, 담배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코스닥 음식료 담배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세세한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업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